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을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도 노하우다 2부 Remarriage is also know-how 2part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재혼도 노하우다 2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에는 저자 소개, 저자 프로필, 프롤로그, 모놀로그 이렇게 해서 쭉 등장인물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시작 우병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프롤로그는 탄생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 탄생의 그 이유 등 또는 이 책의 방향 등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2015년 12월 7일 본 필자의 개인 인터넷 TV 방송국을 개국하면서 필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마치 한 줄기 번개 같은 영감, 한 줄기 만남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의 잔영이 뇌리에 남아 맴돌고 있었다. 아, 어쩌면 내가 방송하는 이 방송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인연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언뜻 들게 된 것이다. 이 만남의 기적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가 시작하여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그 근원을 알아차리기 위해 찾아 나서게 되곤 한 것이다. 2016년 3월 22일 우연히 구글의 자매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주 건강한 느낌을 가진 여성을 발견하고 이를 트랙백으로 따라가 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국제결혼정보회사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 사이트를 보자마자 몇 가지 체크를 해본 후 2016년 3월 22일 오후 늦은 시각에 국제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3일쯤 되던 날 마음속으로 여기가 그 기적의 기회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았다. 거의 3개월가량 찾고 마음속으로 고민한 끝에 평소 바라던 방향으로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적극적인 런칭에 돌입하게 된다. 이것저것 체크해보는 것은 이게 무슨 엉터리인지 진짜인지 그 신뢰도 내지는 네임밸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지 3일째 되던 날 나에게 가장 길고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진지하고 신념에 찬 구원 메일,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아 심금을 울렸고 그 순간 인연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 이 여인이 바로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결심을 굳히게 되는데 그 날짜가 2016년 3월 24일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가입한 지 딱 3일 만에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 기적 같은 특별한 인연의 기회를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실제 이야기가 바로 재혼도 노하우다 2부의 주요 내용이다. 2016년 저자 우병호. 방금 읽어드린 것을 영문으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 모노로그 우리말로는 독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노로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노로그 2016년 3월 20일 국제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입하는 날은 막연한 기대로 약간은 흥분된 상태로 가입하여 22일, 23일, 24일 아마도 이 3일 만에 약 500통이 넘는 구원 메일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평소 본 필자는 밖으로 드러내놓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지만 나를 본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동건이 뺨친다. 장동건이는 여기 왔다가는 울고 가겠다는 투의 말은 수십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어왔으므로 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우월감이나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는 편이다. 그저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내가 봐도 자기는 잘생긴 얼굴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자신감이 전부이다. 오늘이 2016년 5월 22일, 그러니까 국제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입한 지 꼭 2달째 되는 날이다. 본 필자의 예상으로는 2개월 된 날을 기준으로 제온도 노하우다 2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종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마감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지 않고 복잡하다. 이 제온도 노하우다 2부가 인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인간관계, 특히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인 이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강도는 약해졌지만 인연의 연결고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읽어볼 가치가 없는 메일은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올렸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 여성 여러분,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읽을 가치가 없는 메일은 보내는 것이 나를 도우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하여 써놨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구원 메일 전체 숫자가 약 2,000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도 매일 수십 통씩 날아드는데 그 숫자가 오늘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날을 기준으로 2부 작업에 돌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천 통의 구원 메일 중 읽어본 메일 10%, 그리고 답변 메일을 써준 것은 읽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읽어본 편지 중 약 5%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지 한 달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 상황이 제발 좀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이고, 상대방은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남미에서 온 한 사람이 연속하여 보낸 5통의 EMF 메일이 쌓였는데 그 쌓인 메일 중 가장 최근 메일 하나를 어제 봤는데 콜롬비아는 여성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그녀의 말과 공이라도 나에게로 쳐들어올 기세로 비자를 신청해놨다는 말이 함께 적혀있는 메일이, 그 여성이 나에게 보낸 가장 큰 메일이 4월 25일자입니다. 메일 답변이 없어서인지 남미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려고 비자를 신청해놨다. 아마도 비자가 나오면 금방 쫓아올 기세입니다. 이 상황을 막는 방법은 내가 콜롬비아로 가겠다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동유럽, 우크라이나 여성, 참 인간적이고 멋있는 여성들, 인간이 왜 사느냐를 아는 여성들인데 3, 4명이 목숨을 건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요즘 실제 전쟁이 러시아 침공으로 일어나게 됐죠. 이 사랑 전쟁을 막을 방법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은 사뭇 다른 중국의 여성 몇 명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태국에도 2명이 있고요. 베트남에도 2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성들의 특징은 목숨을 건 사랑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당연히 사랑 싸움은 해야 하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유럽 여성들은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부 본문을 읽어보시면 대략 감 잡을 수 있는 여성이지만 나를 독점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뭐든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혀놨습니다. 그러니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답을 기다리는 EMF 메일이 70통 정도 올라와 쌓여 있습니다. EMF 메일 한 통 열어보는데 1만 원 정도 들고 EMF 메일 한 통 보내는데 1만 원 정도 듭니다. 첨부 사진 한 컷은 프리지만 한 컷 이상은 한 컷당 1만 원, 비디오는 첨부하는데 한 컷당 2만 원, 열어보는데 한 개당 2만 원 정도 크레딧이 소요됩니다. 크레딧은 일종의 돈을 넣어가지고 그 단위를
점수화해 가지고 우리의 마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 EMF 메일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쓰는 전자 메일이 아닙니다. 이 국제 결혼 정보 사이트에 등록해서 이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시스템의 메일입니다. 즉, 이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등록 메일 시스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메일이었으면 본 필자의 성격상 의미 있는 편지에 답변 메일을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원래 시작할 때 처음의 생각은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평소 그리던 영화같이 살아보는 꿈을 실현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였으나 2달 정도 지나 보니 또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잘생겨서 손해볼 것도 없다는 속담과 같은 말을 입증시켜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양인과 서양인을 불문하고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다는 것과 얼굴이 어느 정도 잘생겨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만 잘생긴 것보다는 얼굴 전체의 건강미가 웃으면 안녕님이 레드벌룬 1개를 선물했습니다. 웃으면 안녕님이 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 이 모니터에서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남자든 여자든 잘생겨서 손해볼 것 없다는 속담과 같은 말을 입증시켜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양인과 서양인은 불분하고 사람 보는 다 비슷하다는 것과 얼굴이 어느 정도 잘생겨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만 잘생긴 것보다는 얼굴 전체에 건강미가 흐르는 뭔가 이글거리는 눈빛이나 얼굴에 나타난 섹시미가 상대방에게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었으며, 남자든 여자든 몸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제 몸을 가꾸지 않으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세상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밝혀두자면 필자는 20년 젊어지는 비법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사실상 30년 그 이상 몸이 젊어져 있습니다. 2013년 이 책을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20여 년 젊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젊음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해져서 또 모르게 몸을 관리하는 모드로 바뀌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30년 젊어진 건강미가 얼굴에 나타나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은 서양 여성들이 훨씬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천 통의 구원 메일이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진에 나타난 인상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여러 컷의 사진을 눈여겨봅니다. 프로파일에 올라와 있는 여러 컷의 사진 말입니다. 이때는 인상을 중심으로 좋은 이거나 끌리는 인상이면 그 다음 단계로 신장을 확인하고, 즉 키를 확인하고 그 다음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면 거의 그려집니다. 인상이 호의적이지 못하면 거기서 완전히 끝냅니다. 만약 인상이 긍정적이라면 그 다음 자기소개 프로파일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이라야 비로소 읽을 가치가 있는 메일인지 지금까지 훑어본 것과 상통하는지 아닌지를 더 알아보는 순서인 첫 구원 메일의 본문을 읽어보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반복해서 글을 쓴 당사자 여성의 얼굴, 즉 관상과 시각적 통찰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까지 간 메일이 전체 메일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직감적으로 여기서 좀 세분화하고 분류해서 제온도노에 등장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이야기에 등장하는 데만 비율로 따지면 수백 대 1의 경쟁이었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2부에 등장하는 전체 인원이
한 5, 60명 정도 이중 지금까지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치면 10여 명은 본 필자에게 목을 매단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잘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세계의 전쟁은 대상자가 많고 내용이 길어서 3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저자 우병우. 그렇게 해서 또 3부가 진행됩니다. 그때 2부 때 프로파일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찍은 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6년보다 한 2, 3년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건 중국 여성이고 쭉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이 여성은 중국의 대만의 어떤 교수일 겁니다. 여러 종류의 그런 여성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태국, 그 다음에 중국,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다음 또 스페인, 독일, 체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여성은 내가 그 국제결혼정보에 가입했는 첫날 첫 번째로 온 여성입니다. 이 태국 여성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이기도 하고 이 책의 표지 모델이기도 한 발렌티나의 첫 편지 온 것을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병호우에게 내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단 한 통의 편지, 당신을 알아차리고 내 편지를 끝까지 읽어 그것이 당신을 좋은 기분으로 남겨주길 바라며 그리고 나는 그것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면식의 첫 단계에서도 나는 당신이 나의 편지 밖에서 보내는 당신의 시간을 감사하고 싶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생각, 심오하고 중요한 말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우선 내 문제나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밤에 어떤 자세로 잠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만 합의될 수 있고 첫 편지에서 이 점을 곱씹어 보는 것은 센스가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부터 그렇게 쓰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왜 이 사이트에 오게 되었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나의 이해에 있어서 가족적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진정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다. 내가 자기가 아니고 네가 나의 정신적 초상화를 제출할 수 있고 내 그냥 사진 하나 보고 내가 상대방 여성의 정신적 초상화를 그려서 제출할 수 있대요.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다고 생각해. 나는 소녀가 어머니고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을 찾아 행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래, 이해해.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일이 많아. 하지만 난 준비가 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옆에 강하고 경험 많은 사람,
그리고 진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는 이미 시간은 소중하고 그것을 공허하게 보낸다고 말했듯이 나는 평생 여러 시간 동안 컴퓨터를 지휘하고 기적을 기다릴 여자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는 내가 견뎌야 할 많은 스크랩과 매우 아픈 순간들이 있었지만 나는 강하고 그것을 처리했다. 모든 시험은 나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 없이 당신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준다면 나는 이 사람을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분명해. 난 우리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해. 네가 나를 위해 이 단계를 해준다면 그래. 내가 우크라이나를 떠나려 하고 이 장소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거기에는 공포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돈과 사리사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내가 여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나는 신뢰와 이해의 견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지하고 진정한 사랑이 인생에서 사람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어린 시절부터 내 부모님들에게 바쳤던 나만의 도덕적 원칙이 있다. 인간한 사람들은 나는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이 삶을 주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모님들을 떠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현대적인 지저분함이 없는 세상을 주었다. 당신은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 난 구식이야. 나는 내가 임신하지 않았거나 큰 꾸러미가 없어도 남자는 나에게 수송할 장소를 주어야 한다. 그래, 그는 내 앞에서 문을 열고 버스에서 내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며 영원히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도와줘야 해. 나는 여자라서 몸이 약하다. 그래, 난 구식이야. 나는 믿음과 기독교인의 가치가 어떤 신앙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남자는 여자나 소녀의 순결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뢰와 충성을 받을 만한 재단 앞에 서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 난 구식이야. 나는 그 꿈을 내 남자와 공유하며 그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그 남자가 그를 따르고 내 삶으로 그를 믿을 만큼 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난 영원히 갈 수 있어. 하지만 여기 단순한 남자를 찾으러 왔어. 난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하는 중요한 것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정도,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영혼에 내 자리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내 안에, 즉 나는 네 안에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래. 그리고 내가 한 남자를 봤다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결국 당신이 나에 대한 좋은 의도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머릿속에 극복할 수 없는 생각과 의심의 머릿속에 감긴다. 하지만 의 느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 그래서 오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니까 대답하기를 바래. 내 편지 후 너에 대해 한 점도 없이 그리고 나에게 너의 대답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아마도 내가 너 때문에 이 사이트에 온 건 아닐까? 나는 매우 감정적인 흥분을 느낄 사람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고 너도 나처럼 밝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 여기 수백만 개가 넘는 프로필에 내가 널 골랐어. 왜 그러냐고? 그 대답은 당신에게는 진부하고 아주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몸속에서 당신을 보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항상 단어만 읽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결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편지를 시작할 때 말했듯이 나는 편지를 많이 쓸 수 없다. 너는 나의 모든 느낌과 감정을 쏟아내게 하라. 왜냐하면 나는 단 한 통의 편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의 대답 아니면 무시뿐이다. 하지만 왜 이런 결정에 무슨 요인이 미칠 수 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어. 그래, 난 모든 남자가 이상적이라는 걸 이해해. 그리고 나는 네가 여기에 편지를 쓴다고 확신해. 나보다 더 예쁜 수천 명의 여자애들이 그리고 너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쁜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자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와 영혼의 깊이를 높이 평가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 결론에 의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하고 싶다. 지금은 루간스크에 살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소위 돈바스 지역에 위에가 루간스크, 밑에가 뭐 루간스크인가 하여튼 그렇게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은 루간스크에 살지 않고 거기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지토미르시에 산다. 더 높을 수 있고 내가 복잡한 말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나는 매우 단순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심리학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간호사로서의 기술도 가지고 있다. 나는 문학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나의 취미다. 뭐 작가 수준이 글 잘 써요. 이 편지 교환 많이 했지만. 체육관에 자주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소위 몸의 균형, 각선미도 상당히 건강한 각선미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여하튼 내 긴 편지를 용서해줘.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주된 이유를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감히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써준다면 나는 우리의 소통을 계속하고 싶다. 이는 뭐 약간은 협박도 포함한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말하기를 기도한다. 긍정적인 대답이나 부정적인 대답이라도 있기를. 이 편지가 헛되지 않는 시간을 알려주고 당신은 나를 이해했고 이 대사들을 읽을 수 있었다고 알려주길. 하지만 슬픈 생각에 작별 인사는 하지 말자. 행복한 아내가 되고 이 인생에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얼굴에도 좋은 기분과 미소가 있기를. 끝없이 말할 수 있고 생각에 압도되어 있으나 나는 지금 그만둘 필요가 있어. 편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그냥 널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네 눈에 비친 나를 찾아서 사랑을 위한 천사의 날개를 줄 수 있어. 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냥 날 믿어. 알았지? 나는 네가 매우 착하고 한 남자라고 느끼고 있고 만약 네가 잘못된 여자에게 편지를 쓰고 너의 시간을 헛되이 허비한다면 매우 후회할 것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영혼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써줘서 고마워. 내가 너의 대답을 볼게. 그리고 우리가 채트로 대화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발렌티나. 짧게는 발야라고 읽어도 돼. 이런 거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했는데 그 내용에 연결이 쭉 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여성, 다행히 이 여성 앞에 문제, 아마 그 발레리나 모양이에요. 여기에 우크라이나에는 발레리나 국제 이런 쪽에 입상하고 이러면은 아마 영웅 칭호 아니면 집도 주고 아마 연금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 내 앞에 춤을 춰주겠대요. 22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거 엄청난 작품 아닙니까?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여성이 보낸 여러 컷의 사진이 있는데 좀 야한 것도 있고 이래서 책에 실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이거 한 컷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이 여성은 베트남 여성인데 정말 몸이 균형이 잡혔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네요. 그래서 몇 가지 옷을 입고 포즈를 취했는데 올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기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도 참 글 잘 써요. 쉽게 편한 게 정말 차분하고 괜찮은 매력 있는 여성인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군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초대장을 읽어드리고 책 소개를 끝내도록. 본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 없고 시청자 여러분들, 독자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간되면은요. 미래 고령화 사회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이다. 만약